안녕하십니까. 그 2022년 3월 모의고사 14번 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풀수록 9교재거든요. 우리 풀수록 9교재의 12일 차의 무법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난이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이게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갑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gx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는 미확정인 부분이 보이고요. 얘는 확정인 부분이 보이니까 이런 경우는 확정을 기준으로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기억 보기를 보시면 k가 0일 때 이 보기가 맞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k가 0일 때 이 두 마리를 더하는 거가 0이 되는, 이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고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k가 0이면 이 아이가 0이 되는데 이 두 마리를 더하는 건데, 실제로 이 두 마리를 더하는데 이 자리에 0을 집어넣고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게 0이 되면 이 0이 바로 y는 0이기 때문에 x축이 되고요. 이 3차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해서 이렇게 써주면 3x제곱 플러스 4x가 되고요. x를 묶어내면 0과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값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런 프라임 개형을 가지고요. 이 프라임 개형을 가지고 원함수를 그리면은 여기서 극대와 여기서 극소가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정확히 그려주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극대값은 27분의 140, 극소값은 0,4가 되니까 떠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x축과의 교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세라고 했으니까 여기 하나만 나오겠죠. 그래서 실근은 한 개만 가진다. 즉 기억 보기는 맞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미은입니다. 미은은 이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이 4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시죠. 이 식을 쓴 겁니다. fx, gx를 뺀 식을 쓴 거고요. 역시 여기 0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힘들기 때문에 이 미지수가 들어있는 이 a를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 3차 함수와 직선이겠죠. 이렇게 생긴 직선. 1차 직선과의 교점 개수가 바로 실근 개수가 되니까 이 a를 hx라고 두고 이 a를 직선으로 해석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근 개수를. 그래서 역시 똑같이 미분을 하면은 0과 3분의 4에서 극값을 가지게 되고요. 최고차 개수가 양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생길 거고요. 0에서 극대, 3분의 4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형태가 됩니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 거는 결과를 썼습니다. 그래서 0일 때는 8이 나오고요. 3분의 4일 때는 27분의 184가 나옵니다. 계산 결과만 쓴 겁니다. 자, 이렇게 써서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요 점이죠. 요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보이시죠? 평균 변화. 요 점과 요 점을 있는 평균 변화율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게 되는 그 점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이 i에서 이 i를 뺀 거, 이 i에서 이 i를 뺀 거를 평균으로 쓰시고, 여기를 미분한 i겠죠. 그러니까 요 i를 미분한 i를 여기다 써서 값게 놓아주시면 a가 2가 되고요. 그 이 값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주면은 여기다 집어넣겠죠.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2를 집어넣으면은 12 빼기 8이 되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요 i 값이 4가 됩니다. 그래서 즉 기울기가 4니까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kx라고 나왔던 이 직선의 기울기도 k 아닙니까? 그래서 4가 k가 되니까 k 값은 4다. 즉 니은도 맞은 거죠. 네. 만약에 다른 형태로 생긴다면 이게 더 기울기가 커진다면,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기울기가 커지면 여기서 두 개가 생기고 여기서 하나가 생기니까 총 3개가 되는 거죠.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절대값 fx랑 gx의 실근 개수를 묻는 건데, 보시다시피 얘의 실근 개수가 5개가 되는 k가 존재하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보시죠. 절대값이니까 이거보다 각각 클 겁니다. 그죠? 이거보다 각각 크니까 얘도 이거보다 각각 크겠죠. 즉 2차 함수가 이거보다 각각 큰 범위를 찾아내면은 요게 큰이 0,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이런 형태로 생길 거고요. 0보다 큰 범위는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바로 이런 범위가 이 문제에서 제한되는 같은 겁니다. 즉 교점 개수를 셀 때 여기에서는 세는 거란 얘기죠. 이걸 제외한 범위는 그대로 세면 되지 않는다. 즉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 다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부분은 얘가 양일 때랑 얘가 음일 때를 쓴 게 이게 1번이고요. 얘가 양일 때랑 얘가 음일 때를 쓴 게 요게 1번이고요. 요게 양일 때랑 양일 때 쓴 게 요게 2번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써서 넘겨서 역시 k를 오른쪽으로 옮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옮긴 상태에서 얘를 h1이라고 두고요.
이런 H2라고 둬서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니은에서 했던 작업 비슷한 작업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아이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교점도 찾아야 되고요. 이 아이의 개형은 어떤지 그 프라임 값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라임 값부터 먼저 찾아내보면은 얘는 0과 마이너스 3분의 4죠? 0되는 값을 찾아내면 이거 미분한 겁니다. 이 아이를 미분해서 찾아내면 마이너스 3분의 4는 0이니까 이런 개형이 될 거고요. 1번 개형이고요. 얘는 0과 3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겹쳐서 그리면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여기 오른쪽일 거 아닙니까? 겹쳐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얘네들이 만나는 곳이 바로 연립을 실제로 해봅니다. 이렇게 실제로 연립을 해보면 교점이 바로 마이너스 1과 여기가 마이너스 1과 여기가 1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보이시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을 근으로 찾아서 여기 부분을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바깥에만 해석을 하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죠. 그 그림이 바로 여기 그림이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을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첫 번째 게 H1이 이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의 왼쪽 극각하졌죠? 여기에서 극각하지죠? 0에서 값이 보시다시피 4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4로 잡는 거고요. 얘는 8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0을 집어넣으면 8이 되니까 여기 8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극값을 가지고 그때 3분의 4에서 속값을 가지는 이런 형태가 H2가 되는 거고 H1은 여기서 극값을 가지는 마이너스 3분의 4와 0에서 극값을 가지는 이런 모양이 바로 H1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려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를 그래프로 해석해 주시고 여기다가 y는 kx를 그려서 실근의 개수를 찾으시면 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접선이 즉 접점이 되는 이 점들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접점이 여기 첫 번째 거 H2랑 접점을 가지는 거는 보시다시피 니은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걸 똑같이 해석하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 굳이 두 번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 A라고 썼죠. 접점 썼죠. 그리고 나서 원점과 이 중원점과의 평균 변화를 구하면 그리고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면은 같게 놓으면은 요 값이 아까 보셨다시피 2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 2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H'2가 바로 4가 되는 게 보이시죠? H'2가 4가 되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즉 이 접선의 길이는 4, 즉 K가 4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정 개수가 하나, 둘, 요거 맞죠?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서 여기는 3개라고 쓰시면 되고 만약에 K가 4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는 결점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만 2개 생기니까 이런 경우는 2개가 3개 이하라고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다 제가 정확하게 써놨으니까 4일 때는 3개고 그보다 작을 때는 2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럼 이제 이런 부분도 해석을 해야 되니까 또 접선이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역시 여기도 이렇게 접점을 이런 식으로 놓아서 이 접선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걸 잡아넣어서 똑같이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즉 평면입니다. 이 점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다릅니다 이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요 평균 변화, 요 점과 요 점을 있는 평균 변화율 요 놈과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갖게 놓으면은 여기서 계산한 것처럼 하시면 이건 A 값이 1이 나와요. 근데 아까 1이 교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딱 경계 지점이 바로 딱 이 접점이 되는 거고요.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7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점을 지날 때 한 점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 또 둘, 여기서 셋, 4개가 되니까 총 7일 때가 4개가 되는 거고요. 그 사이 값 있지 않습니까? 4하고 7 사이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렇게 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면서 여기서 2개 생기고 여기서 당연히 2개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도 또 4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4개군요. 생겨가지고. 그래서 중간 지점도 또 4개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보시죠. 여기 2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2개. 그리고 또 여기 2개 나오니까 총 4개가 되고요. K가 7일 때도 4개였습니다. 만약에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까지 찾아서 5개가 나오지 않으면 이 보기는 틀린 게 되는 거겠죠? 자, 갑니다. 만약에 더 커집니다. 더 커지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세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세주고요. 여기서 또 세줍니다. 이쪽에는 무조건 생기지 않습니까? 2개가 또 생길 거니까 아무리 커져도 얘는 4개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커져도 5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디귿 보기는 틀리는 거죠.
최대 4개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 기억과 이해를 맞고 D가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